다시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마트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우리가 판매 목적이다 그러면 다 재고자산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산회계 2급 범위에서는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한 가지만, 상품 하나를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급수가 회계 1급으로 올라가고 세무 2급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뭐 제품이라는 것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상품, 사다가 판매하는 것을 상품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품을 당연히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매한다, 매입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자, 내가 이런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우리가 매입한다, 사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운임이 든다든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뭘 주문을 하면 택배비라는 게 붙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품을 구매할 때 재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비용은 매입 시 재비용은 항상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재비용이라는 말은 여기서 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운임이 들을 수도 있고 뭐 오는 동안에 보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구매를 했으면 우리는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상품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돈이 나가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들이는 걸 우리가 상품, 매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물건 구매 거래들 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반품이라는 걸 해야 하죠, 그렇죠? 이렇게 구입했다가 반품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환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출은 되돌아 나간다, 반품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제가 이거 물건을 샀는데 선생님 이거 완전 파란색 제가 주문했는데 조금 덜 파랑인 것 같아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매입 애누리다 라는 표현을 써요. 매입 애누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건을 사왔는데 그러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상으로 내가 물건을 사왔어.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게 되면 조금 있다가 외상값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외상값을 조금 빨리 갚아주면 상대방이 또 값을 깎아주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매입 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입 할인. 이렇게 되고, 그래서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내가 상품을 그만큼 싸게 사온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품에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에서 마이너스, 상품 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급수에 따라서 분계는 조금 달라져요. 분계는 조금 달라지고, 우리가 전제 하나는 여기서 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품을 하거나 애누리를 하거나 할인을 받게 되면 이때 우리는 역분계라는 걸 하게 돼요. 무슨 분계? 역분계. 그래서 상품에서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할 것들은 우리가 분계를 거꾸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대변에 상품, 이렇게 해서 상품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경우의 수고, 이제 급수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얘네들이 모두 계정과목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대신에 여기에 매입 환출을 쓰실 수도 있고 매입 애누리를 쓰실 수도 있고 매입 할인을 써주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급수가 올라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 회계 2급 범위에서는 그냥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셔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사왔을 때는 모두 다 상품 원가의 제비용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 환출이나 애누리 할인이 발생하게 되면 내 상품에서 그 금액만큼은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요거 하나만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사왔을 때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품을 두 번째 판매했을 때 그럼 우리는 판매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죠? 매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매출할 때도 또 운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운임 등 재비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입 시 운임, 여기에서 이제 이 재비용은 운임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운임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매출할 때도 매출 시 운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출 시 운임은 우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지 돼요. 운반비라고 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일단은 운반비는 조금 무시를 하고 우리가 팔았을 때는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 하고 그리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면 되겠죠? 뭐 외상 매출금 등 돈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어떤 회계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분법이라는 것도 있고 3분법도 있고 분기법도 있고 총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맞춰져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은 구입했을 때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구입했을 땐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판매를 했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입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수입으로. 이걸 우리는 이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 때는 뭐라고 한다? 상품. 팔았을 땐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이건 머릿속에 도장처럼 꼭 찍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팔았던 상품들이 반품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출 환입 혹은 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얘네들은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상품 매출에서 이만큼은 제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분개는 역분개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이제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실 수 있고 상품 매출 대신에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여기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샀을 때, 팔았을 때 중요한 건 매입 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고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라고 별도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까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 우리가 이런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제일 큰 이유는 마트를 해요. 그럼 마트에서 저 돈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매출 총 손익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거예요. 매출 총 손익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건데 이 매출 총 손익이라는 표현은 손실과 이익을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얘는 손실과
이익을 같이 부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 총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일단 순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순매출액이다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순매출액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팔았던 걸 상품 매출로 계속 기록을 해놨어요. 매출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는 총매출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해줘야 할 환입, 애누리, 할인을 뺀 나머지 순수한 금액을 우리는 순매출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순수한 매출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매출한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는 게 우리 제일 큰 숙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낙지 장사를 하는데 자, 낙지를 처음에 10마리를 사왔어요. 10마리를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어요.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는데 저녁에 장사가 끝나고 났더니 이쪽 끝에 3마리가 남았어요. 3마리가. 그럼 저는 오늘 몇 마리를 팔았죠? 7마리를 매출을 했어. 7마리. 그럼 7마리를 매출을 했고 7마리를 소비자한테 한 마리에 20,000원씩 팔았어요. 그러면 20,000원씩 7마리 팔았으니까 매출은 140,000원이 되겠죠. 그쵸? 140,000원인데 그러면 이 140,000원에 대한 원가는 얼마냐?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이 매출 원가라는 말은 7마리는 우리가 한 마리에 10,000원씩 사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0,000원어치를 소비자한테 준 거예요. 70,000원어치를 소비자에게 줬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우리는 매출 원가라 하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오늘 이익은 얼마가 생겼다? 70,0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우리가 매출 원가 계산이다, 매출 총 이익의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 날은 우리 수조에 몇 마리가 있었죠? 3마리가 있었어. 처음에. 근데 3마리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 또 10마리를 또 사왔어요. 10마리를. 오늘도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장사를 했어. 장사를 했는데 저녁에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5마리가 남아있어요. 5마리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매출은 오늘은 몇 마리 팔았죠? 저 3마리가 있었고 10마리를 또 사왔으니까 13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5마리가 남았으니까 8마리를 오늘은 파는 거다. 8마리에 우리는 매출이 발생을 하였다. 오늘도 한 마리에 20,000원씩 팔았어요. 그러면 8마리니까 160,000원의 매출이 생겼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는 얼마냐? 매출 원가는 그러면 8마리가 나갔으니까 우리는 어제 사온 것도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고 오늘 사온 것도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으니까 얘네들은 다 10,000원짜리였는데 8마리가 나갔으니까 80,000원이 나갔겠죠. 그렇죠? 80,000원만큼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손님한테 받은 돈은 160,000원이고 80,000원이 원가였으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80,0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매출 원가를 이 80,000원이라는 금액을 식으로 썼을 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하셔야 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하시는 방법은 T자를 하나 그려놓고 T자,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3마리, 이 3마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상품 재고액이다 라고 불러요. 처음에
기초가 있었고 우리는 10마리를 또 오늘 사왔죠. 그쵸? 이 10마리를 순 메이백이라 그래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 순 메이백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5마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저녁에 5마리가 남아 있었으니까 이 남아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라고 불러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아야 하고요. 무조건 서로 같아야 하고 그래서 기초랑 순 매입을 더하면 이 합계 금액이 양쪽이 똑같게 되어 있고요.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매 가능액입니다 라고 불러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르고 이런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을 빼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을 이렇게 T자 계정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기초상품 재고액이 처음에 우리 3마리가 있었죠. 어제 팔다 넘어온 거 3마리 그러면 3만 원이 있었을 거고요. 자, 오늘 우리는 또 매입이라는 걸 해왔어요. 10마리를 맞죠? 그러면 오늘 10만 원의 매입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13만 원의 판매 가능액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시면 되는데 저녁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5마리가 남았더라. 그럼 이 5마리는 5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기말 재고액은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매출 원가는 매출한 13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8만 원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하는 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해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T자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길게 숫자로 이렇게 공식대로 안 하고 이렇게 T자로 하는 건 시험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아예 주어지고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순매입액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출 원가에서 기말을 더해서 거꾸로 기초를 빼주시면 순매입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면 둘 더해서 1 빼주시면 기초상품 재고액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차 여기까지는 재고자산의 제일 첫 번째 베이스예요. 제일 첫 번째. 자, 그러면 매입 시에는 재비용이 발생하였다.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신다. 그래서 상품값을 그만큼 더 비싸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매출 시의 운임은 운반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품하는 거, 깎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출, 애누리, 할인, 환입, 애누리, 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누리라는 표현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회계상에서. 그 다음에 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기에 결제를 해서 조기 결제는 빠르게 결제를 해줘서 원래 이번 달 말일날 돈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돈을 갖고 왔어. 너무 빨리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값을 조금 깎아주는 것을 우리는 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애누리와 할인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역분기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우리는 물건 팔아서 순수하게 남는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물건 팔고 얼마 남았어요? 이걸 묻기 위해서 우리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선 이런 T자 계정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 단원 나갈 건데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걸 할 건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원짜리 첫날은 우리가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두 번째 날 얘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11,000원씩 주고 사왔다. 그러면 3마리는 10,000원짜리고 10마리는 11,000원짜리죠. 어떤 걸 파느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말 재고액을 계산할 때 어떤 단가를 적용할 건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매입, 매출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매출 총 이익이 얼마가 계산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1차 설명을 마쳐드리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시 두 번째 단가 결정 방법부터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